도심지 흙막이겠죠. 우리 도심지 흙막이겠죠. 그래서 이제 흙막이 벽체 등에 미리 변형 등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계측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도심지 흙막이겠죠. 결국은 흙막이 계측의 목적은 설계의 불확실성을 계측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변형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피를 하고 조기에 징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형이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실정 보고를 해서 완벽한 설계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축적을 해가지고 향후에 설계할 때 요런 설계를 하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설계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많이들 하는 거죠. 예, 안전사고 방지, 민원 방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지의 계측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도심지 계측기 항목 및 배치. 우리가 요 할 때는 내부 흙막이벽, 지반, 인접 구조물. 그래서 흙막이벽에는 버팀대에는 변형계, 응접계. 변형계는 변형을 측정을 하는 거고 얼마나 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두 점이 있어야 돼요. 두 점. 점이 이거 그런 났잖아요. 이 두 점 있잖아요. 두 점. 예. 두 점이 있어야 돼. 두 점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응접계, 변형률계 같은 의미입니다. 응접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A분의 P, 응접계라고 하면은 이 하중을 하는 거고요. 변형률계라고 하면은 변형률계라고 하면은 L분의 데이터 L, 변형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변형을.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산정하면은 우리가 요걸 요렇게 나누면은 탄성계수죠. 요 탄성계수. 탄성계수를 알면은 요걸 알고 요걸 알면은 어떤 걸 측량하든지 다 측량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측을 하면은 이 P 하중을 하면은 하중계, 응력을 측정하면 응력계, 변형을 측정하면 변형률계.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H 파일에 대한 탄성계수를 알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알면은 구조 계산을 하면은 다 값을 거꾸로 역산을 하면은 다 산정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탄성계수를 알면은 이제 그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팀대에는 이제 우리가 요 하중계를 요 설치하죠. 어스앵크 하중계 요 설치하고요. 경사계는 우리가 집안에 배면에 해도 되고 슬러리웰은 슬러리웰의 센터에다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슬러리웰은 가운데다 경사계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슬러리웰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사계도 끝부분에 부동점이 있어야 되죠. 이 부동점. 이거는 고정, 위에는 측면으로 이동. 그러면 얘가 경사가 이렇게 지면은 얼마나, 그래서 경사계, 땅에다가 설치하면은 지중경사계, 건물에다 설치하면은 건물경사계. 얼마나 기울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경사계는. 그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토합계. 얼마나 토합이 뒤에 배면에 작용하는지, 간극 수압계, 물에 대해서 원래 수압보다 얼마나 수압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지, 지하 수위계, 지중 침하계, 땅 속에서 얼마나 지중에서 침하가 되는지, 그다음 지표 침하계 5m마다 설치를 해주죠. 그다음 건물 경사계, 그다음에 인접 집안은 균열계, 노후 건물. 소음 진동이 빠진대요. 노후 건물이 있으면은 소음 진동계를 설치를 해줘가지고 그 집에 사는 분들한테 근데 이제 소음 진동계를 해서 허용치 이내예요.
80dB 이하예요. 0.2카인 이하고. 그런데 이제 가슴이 떨린다고 하면은 빨리 뛰어가서 작업 중지하고 우황청심환 사다 줘야 되죠. 우황청심환 약국에 가서 우황청심환 사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해요 하면은 호텔방 얻어줘야 됩니다. 잠시 한 달간만 가 계세요. 그래 배고파요 하면은 맛있는 것도 사다 드려야 되는 거죠. 바카스도 사다 드리고. 예. 그래서 또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시험 치러 가면은 심장이 너무 긴장이 돼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시험장 갈 때 또 우황청심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들어가기 전에 먹고 들어가죠. 긴장이 엄청 되죠. 처음에 들어가면은 사실 긴장됩니다. 하루 종일. 시험 치고 나오면은 5시 20분입니까? 진짜 사람이 녹초가 되죠. 앉아서 하면은 전신이 진짜 뻐근하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면 내가 합격됐는 거라고 나올 때는 자신감이 막 기대감이 솟구쳐요. 나중에 가서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거 보면은 이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점수를 이렇게 줄 수가 있지? 내가 생각했는가 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난도 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꾸로 내가 못 쳤는데 점수가 또 잘 나와요. 나중에 가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잘 쳤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런 시험이 있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듯이 거꾸로 합격된 사람은 시험을 못 쳤는데 합격이 되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가 다 그때까지 참으면은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자, 개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가서 이런 거 나오면 그걸 해야 돼요. 현장으로 가서 4차선 도로에 거기에 이제 인접 집안에 노후 빌라가 있는데 터파기를 해서 개척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개척기를 설치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설치를 해요. 또 장비가 왔다 갔다 발파를 하는데 발파 진동이 흔들리는데 또 설치를 해요. 그리고 설치를 해놨는데 좀 있으면 거기 그 위치가 터파기 할 위치예요. 거기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불과 한 3일 있으면 거기에 터파기 할 위치에다가 설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에 보도의 중앙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이 많은 통행이 많은 데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게나 구조물의 입구에 설치에는 지양을 한다. 되도록이면은 중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되 훼손이 적은 장소에 설치를 한다. 예.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이제 가각부, 곡성부, 그리고 많은 건물들 중에 노후된 건물에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개척기를 설치를 할 때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경사계를 설치하면은 하중계도 설치하고 변형률계도 설치하고 그래서 하나가 이상이 오면은 여러 개가 같이 이상이 와요. 그런데 하나가 이상이 왔는데 딴 거는 멀쩡해요. 그거는 개척의 오류예요. 사실 개척의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척은 초기에 설치해야 돼요. 구착하기 전에 그래서 초기 값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초기 값을 측정해야 돼요. 초기 값이라는 게 개척은 설치할 때 일정 부분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경사계라고 해서 90도로 딱 설치를 못 하거든요. 경사계라고 해서 설치할 때 약간 기울어지요. 1도가. 그러면 여기 초기치예요. 1도가. 기준값이에요. 그게 초기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 또 하나 실험기구는 모든 것들을 검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검교정. 예, 사전에 검교정.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은 월간 보고를 해야 돼요. 시방서상에. 개척 전문가가 개척을 해야 되지만은 개척 데이터는 월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월간으로 해서 책으로 제본을 해서 감리단이나 감독실이나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근에는 자동화 개척, 핸드폰, 스마트 개척, 핸드폰으로 열어보면은 개척이 실시간으로 다 된다. 여기에 개척의 빈도는 이렇게 됩니다. 구착할 때는. 구착 시 일주에 2회 이상, 구착 후에는 일주에 1회 이상. 집안이 변형이 일어나다가 일정 시간 변형이 일어나면 더 이상 변형이 안 일어나요. 집안은. 그래서 우리가 구착 시 변형이 일어나면 수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구착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수렴이 됩니다. 그 뒤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그 이전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죠. 금방 했는 것들을 요다가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